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닥터제이 치과 이재일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면 치료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치과와 이제 수면 치료. 그때 이제 치과 공포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치과 치료 영역은 우리 뇌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치료 중에 긴장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입을 벌리셔야 되는데 마치 이제 어린 아이처럼 좀 공포심이 사로잡혀서 입을 잘 못 벌리시고 많이 긴장하고 몸이 굳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막연한 공포와 불안 또는 그리고 매우 어린 시기에 치과 치료 경험 좀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치과에서의 고생한 경험, 뭐 사랑니를 뽑다가 뭐 30분, 1시간 걸렸다든지 아니면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이제 뭐 턱이 아팠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치과 공포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치과 공포증을 굳이 견디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무섭고 힘든데 굳이 견뎌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공포와 불안으로 몸이 경직되면 치과 치료 시에 환자분도 힘들고 저희 의료진도 훨씬 힘들게 되고요. 그러한 자체로 이제 치과 공포증이 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수면 치과 치료의 이제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알아볼 것은 이렇게 9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치과 수면 치료에 대한 궁금증 리스트. 첫째로 이제 수면 치료란 무엇인가? 그리고 수면 치료 추천 대상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면 치료의 장점 및 단점, 그리고 수면 치료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치과 진료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는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지, 그리고 많이 쓰는 약물인 이제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약물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수면 치료 과정, 그리고 수면 치료 중에 깨어나거나 통증을 느끼지는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 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치과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의식화 진정법을 통해 안정되고 편안한 치료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전신 마취에 비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고 회복이 더 빠르고 편안한 치료 방법입니다. 수면 치료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저희 의료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잠을 자면서 치료한다고 해서 이제 수면 치료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합니다. 약간 중간 수준의 진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의 약물의 작용에 의해 유도된 약한 수준의 이제 의식 억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환자 자신이 스스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 확보, 즉 자가호흡, 스스로 이제 호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물리적 자극이나 언어에 의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특히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가 약간 깊은 진정을 일으키는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의식화 진정법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의식 억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의식화 진정법에 대해 어떤 깊은 수준의 진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환자가 임상적 자극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반응만 나타내는 상태로 의식화 진정법과는 달리 약간 독자적으로 기도 확보 능력이나 어떤 의료진의 자극이나 구두 지시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면 치료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웃음가스. 이제 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소아치과 갔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산화질소 N2O 흡입 진정이라고 웃음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수면 치료 중에 가장 약한 방법으로 수면 마취가 끝나면 이제 바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좀 약하다는 증거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경구진정, 약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로라제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약 복용 30분 뒤에 낮잠을 자는 듯이 몽롱한 상태가 되고 나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제 경구 진정으로 약 복용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약간 재워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약 복용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아예 안 자는 분도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만큼 이제 치과 치료 시에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성인에서는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들에게서 뭐 코로 약물을 투여하는 비강 진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이제 정주 진정, 이제 팔에 이제 정맥로를 통해서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고, 이는 비교적 이제 확실한 방법이고요. 이제 치과 공포증이 심한 경우에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전히 자는 것은 아니고 의료진과 약간의 소통은 가능하면서 이제 자다 깨다를 약간 반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수면 치료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어떤 분들에게 수면 치료를 추천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해서 진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오신 분.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치과에서 뭐 수면 치료를 한다고 해서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막 10년, 20년 동안 치료를 못 하셔서 치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치과 치료에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등 고난도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이제 뭐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경우, 뭐 상악동 거상술, 뭐 사랑니 발치도 굉장히 깊은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수면 마취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구역질이 심하거나 장시간 입을 벌리는 게 힘든 분.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 뭔가 본뜰 때 이러한 뭐 우리 입안으로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면 환자분들이 이제 구역질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 개그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 물이 많이 나오니까 석션을 하죠. 이럴 때 석션 기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로 이제 구역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치과 치료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환자분도 힘들고 저희 의료진도 힘들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완화시켜주고 안정시켜드리면 아무래도 훨씬 치료가 이제 편안해지죠. 다음으로 이제 뭐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서 이제 일반 치과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있겠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수면 치료도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맥 주사를 넣을 때 약간 그 자체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전신 마취로 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 제약으로 한 번에 많은 치과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시는 분. 뭐 예를 들면은 뭐 바쁜 직장인들 또는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유학을 가시는 분들, 해외로 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딱 특정 뭐 휴가 기간에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치아 치료나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수면 치료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어떤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많이 여러 가지 뭐 여러 질환이 나타나거나 많이 안 좋은 뭐 우울증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수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번 질문들이 또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오늘 밤 주인공님은 제 친구는 스케일링도 무서워서 병원에다가 수면 치료해달라고 하던데 이런 사람이 많은가요? 사실 스케일링은 보통 한 20-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20-30분 정도면 사실 수면 치료의 적정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스케일링 할 때는 보통 수면 치료를 하진 않죠. 이제 스케일링 자체는 이제 치석 제거하고 하지만 뭐 약간의 시린 정도. 이 정도는 기본적인 뭐 대부분의 치과에서 요즘 많이 하시는 뭐 각을 맞추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면 치료로 이제 스케일링 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뭐 그렇게 해드리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도 수면 마취가 가능하겠죠. MHG1님. 네. 임플란트도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 마취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레니라라님, 장애인 치과 치료도 하나요? 이제 저희 치과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장애인분들이 오시는데요. 이제 수면 마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고 오시는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약간 심하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분들은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좀 중등도 이상의 분들은 보통 이제 뭐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이제 전신 마취를 통해서 뭐 치료를 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수면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면 치료의 장점. 일단 첫 번째로 수면을 취하듯이 보이는 이제 진정된 상태. 환자분들을 이제 두려움 없이 치과 치료가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장점이 아닌가 싶은 게 이제 두 번째 선행성 기억 상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치료 중에 기억 망각 효과가 생겨요. 한번 이거를 한번 통계를 내보면 약간 진료 약간 전, 그 다음에 진료 중, 진료 약간 후. 그러니까 진료 수면 마취 약물을 넣고 딱 진료 중에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진료 약간 전이나 약간 후까지를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엊그제 저희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를 한 6개 정도 수면 마취로 심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충분히 이제 회복을 하시고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임플란트 한 거 설명드리는데 주의사항 설명드리면서 그 환자분이 오늘 밤에 이제 떡볶이 먹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떡볶이 이제 사실 매운 거 이런 거는 치료하고 좋지는 않지만 환자분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 뭐 조금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분이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소독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뭐 떡볶이 잘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처럼 이제 진료가 약간 끝난 후 수면 마취가 깨고 뭐 회복을 한 후까지도 어느 정도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진짜 이제 수면 치료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치료 중엔 당연히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이제 치과에 대한 공포도 줄어들고 자고 일어났더니 뭐 치료가 끝나 있다. 뭐 이런 게 참 좋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다졸람은 선행성 기억 상실이 있는데 요건 이제 환자분들에게 진통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케타민이라는 추가적인 약물을 통해서 진통 효과를 좀 더 얻을 수도 있고요. 이제 케타민이라는 약물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좀 보다 강력한 진통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치료는 이제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너무 심하게 너무 약물을 많이 써서 너무 깊은 진정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전신 마취와는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 의식도 있고 이제 진료팀과 의료진이나 어떤 저희 이제 뭐 치과 의사 선생님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가 이제 잘만 체크하면 충분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또한 이제 충분히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치과 내원 횟수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이제 저희 치과에 제일 많이 이제 수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사랑니를 이제 4개 한 번에 이제 뽑으러 오시는 분들인데요. 사랑니를 사실 이제 한 번에 뽑으면 사실 많이 아플까봐 많이 걱정하시고 하는데 이제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잤을 때 다 끝내자. 이래서 이제 4개 한 번에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사랑니는 보통 뭐 1개 내지 2개를 한 번에 뽑죠. 그렇게 되면 뭐 사랑니 뽑고 뭐 다음날 소독받고 일주일 뒤에 실밥 뽑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이어서 또 다른 사랑니를 뽑고 뭐 잇몸은 보통 한 달 뒤 정도에 이제 아무니까 한 달 뒤에 체크하고 이러면 뭐 사랑니 뽑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치과 내원 횟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환자분도 번거롭고 이제 무서운 치과에 이제 계속 와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뽑으면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니 뽑고 다음날 소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실밥 뽑고 뭐 한 달 뒤에 이제 체크하고 이러면 이제 최소 횟수로 이제 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뭐 윗턱 아래턱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그 임플란트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수면으로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자는 와중에 이제 깨고 나면 이제 모든 임플란트가 끝나 있고 뭐 이러니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충치 치료나 뭐 신경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무서울 때 이제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김수환님, 원장님, 제가 현재 치아 교정한 지 1개월 정도 됐는데요.
혀끝이 작고 아랫입 뒤쪽에 다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정 기간이 원래 기간보다 늦춰지거나 교정 끝나고 유지 장치를 해도 재발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교정 장치를 이제 아마 설측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장치가 설치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혀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없던 게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괜히 혀가 더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너무 심하게 막 계속 미는 게 아니라면 원래 이제 일반적인 교정 기간보다 뭐 훨씬 늦춰지거나 뭐 나중에 이제 하지는 않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물론 교정이 끝나고 유지 장치를 했을 때도 계속 혀로 밀게 되면 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재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시면 훨씬 괜찮아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S0909님. 선생님, 앞치아 부러진 다음에 씌우고 쓰다가 치근단 절제술 했는데 어떻게 관리 잘해야 이제 오래 쓸 수 있을까요? 앞치아가 이제 부러지신 다음에 아마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셨는데 이제 뭐 외상을 받은 치아라서 이제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에서 지금 괜찮다고 하시면 한 6개월마다 이제 작은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뭐 치근단 절제술 한 부위에 뼈가 잘 차고 있는지 어떤 다른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만 잘 관리하시면서 혹시 재발하지 않았는지만 이제 치과에서 내원을 해서 잘 검사 받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미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지할 수 있고 더 오래 쓰고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시기를 훨씬 더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수면 치료의 단점이 되겠는데요. 물론 수면 치료는 이제 일반적인 치과 마취랑은 다르게 어떤 뭐 추가적인 약물을 쓰고 아까 정주진정법, 정맥로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뭐 수액을 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의료진의 좀 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치과에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치료를 한다면 몇 시간 정도는 이제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성 기억 상실 때문에 이제 바로 운전하기도 힘들고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지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일반적인 부분 맞춤에는 당연히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이제 수면 마취가 끝나고 나면 대략적으로 한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뭐 오전에 일찍 저희 치과 뭐 9시 반에 시술하시는 분들은 이제 치료가 끝나고 하면 이제 거의 저희 점심시간에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치료가 빨리 끝나면 더 빨리 끝나겠지만 뭐 여러 개 뭐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이제 여러 개 충치 치료까지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치과에서 한 3-4시간 이상은 좀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잠이 안 들기도 하세요. 이제 수면 치료라는 이제 어떤 이런 용어 때문에 항상 약물을 넣으면 바로 잠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을 엄청 마셔도 잘 취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마취 정도도 개인차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치과 치료를 하면서 이제 수면 치료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잠이 잘 안 와요. 선생님 뭐 수면 마취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이제 약간 이제 잠꼬대 같은 형태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아주 드물게 뭐 몇십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실제로 잠을 잘 안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동의서에는 시술 전에 받는 동의서에는 수면 약물을 넣어도 안 잘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뭐 안 잔다고 해서 저희가 무한정 약을 넣는 것은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시행하지 않고 이제 확 자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적당히 이제 달래가면서 뭐 저희가 이제 마취도 좀 추가적으로 더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다 잘 잔다. 그래서 이제 수면 치료는 이제 장점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되겠고요. 네, 추가적인 단점. 이제 환자분에게는 좋지만 저희 진료하는 입장에서의 단점도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수면 마취 약물을 넣으면 이제 호흡에 대해서 조금 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혈압이나 어떤 산소 포화도
뭐 체온, 맥박 등을 체크하기 위한 어떤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제 모니터링 장비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계속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제 어시스트 외에 추가적인 직원분이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인력까지 이제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환자와의 소통이 어렵죠. 뭐 아예 보세요 하는데 이제 잘 못하시니까 어떤 좀 물고서 양쪽에 치아 쪽에 좀 물고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바이트 블락 이런 걸 좀 껴놓기도 하고요. 환자분에게 약간 고개를 좀 왼쪽으로 해주세요 하는데 뭐 그대로 계시죠. 그리고 이제 고개를 고정하고 계셔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뭐 사랑니를 뽑을 때 약간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고개를 고정하는 게 좋은데 환자분이 이제 자고 계시니까 제가 약간 누르면 고개는 그대로 옆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인 직원분이 이제 환자분의 머리를 살짝 잡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지만 이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되는 진료, 약간 좀 번거로울 수는 있는 진료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환자분에게 좋으니까 뭐 다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MHG1님, 저는 사랑니를 뺀 기억이 없는데 사랑니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네, 뭐 보통 이제 치과 치료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랑니가 4개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2개만 있고 어떤 분들은 3개만 있고, 그래서 여쭤보면은 이제 사랑니 뺀 적이 있냐고 여쭤보면 뺀 적이 없다고 하세요. 이제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랑니가 애초부터 이제 없었던 경우죠. 그러니까 사랑니는 보통은 이제 경험상은 뭐 4개 다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사랑니가 가끔씩 한두 개씩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이죠. 예. 공포심을 훨씬 줄이는 딱 사랑니가 없는. 네. 그리고 이제 김H님, 저 사랑니 하나 뺄 때 4시간 걸리던데 수면 마취 4시간 동안 가능한가요? 사랑니 뺄 때 이제 4시간 걸리는 건 조금 쉽지 않죠. 네. 약간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셨던 이제 선생님께 이제 치과 치료를 이제 사랑니를 빼셨던 것 같은데요. 사랑니 하나 뺄 때는 보통 그래도 일반적인 이제 보통 분들이라면 한 10분에서 30분 내로는 보통 끝나고요. 수면 마취 4시간 동안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약물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면 마취의 미다졸람, 저희가 쓰는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보통 최고의 시간은 한 30분 내외. 이렇기 때문에 그 이상 가면 깨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투여를 하지만 물론 뭐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1시간 반 정도까지는 이제 미다졸람을 투여해서 이제 진행하기도 하지만 사실 4시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딸기80님, 선생님 질문이요. 1년 전에 탈구, 구조상 심각해서 TMJ 수술을 받았어요. TMJ 빨리 낫는 법, 이건 뭐 캐리어스인가요? 네. 통증 차이점 궁금합니다. 뭐 아마 충치와의 통증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 턱관절 수술까지 받으신 경우라면 꽤 심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턱관절 이제 빨리 낫는 법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치과에서는 어떤 저희가 이제 뭐 근육이완제나 어떤 진통제 같은 약 처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기자극요법, 이쪽에 턱 쪽에 전기자극요법이나 어떤 레이저 또는 뭐 적외선요법 이러한 물리치료 등을 해서 이제 조금 더 회복하기도 하고요. 이제 턱관절 수술을 받고 이제 아직도 조금 아프다고 하시면 뭐 턱관절 장치 같은 걸 쓸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가장 뭐 주의사항, 턱관절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턱관절과 같은 경우는 입을 크게 벌림으로써 이제 턱 디스크가 빠지고 뭐 관절에 무리가 가고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입을 너무 크게 안 벌리는 게 좋죠. 이제 하품을 할 때도 뭐 시원하진 않겠지만 하품도 입을 작게 벌리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사과나 햄버거 같이 뭐 입을 크게 벌려서 먹어야 되는 것들 좀 잘라서 드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 때 좀 배웠을 때 뭐 666 운동이라고 해서 뭐 혀를 윗니 뒤쪽에 대고서 입을 가능한 크게 이렇게 벌린 다음에 한 6초 동안 유지를 하시고 그걸 뭐 한 6세트 이렇게 하는 이제 666 운동 하루에 6번 하죠. 예. 이런 운동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치의 통증. 충치의 통증은 이제 보통 뭐 찌릿하거나 어떤 뭐 심하면 뭐 신경까지 통증이 갔다면 막 찌릿하고 아프고 한데, 이제 턱관절 통증은 이제 부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통증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통증의 정도에 따른 대동소이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수환님, 원장님 혀 끝부분이 아랫니 뒤쪽에 계속 닿아 있는데 교정 기간에는 지장 없을까요? 아까도 한번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교정을 하실 때 이제 혀 끝부분이 아랫니 뒤쪽에 계속 닿는 건 사실 뭐 치아가 이동하는 교정 치료에서는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긴 하지만 교정 기간에 너무 자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교정 기간에는 이제 큰 차이는 뭐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면 치료와 함께 진행하는 진료 과목. 사실 뭐 수면 치료는 사실 치과 치료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뭐 전신 마취가 필요한 뭐 양악 수술이나 뭐 그러한 수술적인 치료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수면 치료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고난도 임플란트나 뭐 상악동 거상술 같은 임플란트 치료 이런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랑니 발치 뭐 4개 한 번에 하시는 경우, 뭐 2번 나눠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제 수면 마취가 이제 추가적인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뭐 저 같아도 이제 4개를 한 번에 이제 수면으로 하시는 경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치과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면으로 신경치료를 받고 싶다. 신경치료 한 번도 안 받아보셨던 분들이 이제 충치가 심해가지고 치과 치료 이제 드디어 받아야겠다 하시는데, 이제 많이 뭐 신경치료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니까 신경치료가 이제 뭐 사랑니 발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경치료도 이제 저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신경치료도 이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이제 뭐 첫 단계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때까지 수면치료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충치치료, 뭐 충치치료 할 때 이제 뭐 인레이나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본 뜨는 작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할 때 뭐 구역질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수면 치료에서 이제 스케일링이 가능한지를 여쭤본 분들이 있는데요. 수면 치료할 때 이제 스케일링만 딱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수면 치료를 크게 권해드리진 않고요. 이제 각을 맞추만 해도 충분하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다른 치료 시작 전에 수면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같은 치아 성형, 또는 이제 보통은 뭐 전신 마취를 하겠지만 크지 않은 치아 뿌리 주위에 있는 물혹을 제거하는 경우도 낭종 적출술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수면 치료를 같이 동반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 이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분들이 이제 치과에서 제가 수면 마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환자분은 엄마한테 뭐 엄마 전신 마취가 가능하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를 약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수면 마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확한 명칭은 뭐 의식화 진정법 또는 진정 마취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불안 감소, 협조도 증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완벽한 이제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요. 비교적 이제 의사가 이제 적절한 약물을 조절하면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는 보호 반사의 소실이 없습니다. 이제 자가 호흡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진정 정도가 너무 깊어지면 뭐 기도 흡인, 기도 폐쇄 이러한 것으로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술자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전신 마취는 뭐 이제 전신 마취가 된 상태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뭐 사랑니를 할 때 뭐 찌르고 뭐 마취 주사를 놔도 사실 전혀 모르시죠. 이제 외과적 자극에 의식이 없고 전혀 반응이 없는 무반응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전신 마취할 때는 이제 기도를 포함한 보호 반사의 부분 또는 완전 소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가 호흡이 불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계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뭐 제가 이제 마취과 박사과정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한테도 여쭤보면 본인은 이제 전신 마취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면 마취, 의식화 진정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생징후, 생징후의 여러 가지 뭐 혈압, 맥박, 그런 것들을 이제 호흡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오히려 더 깔끔하고 어떤 위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훨씬 쉽다고 하셔서 이제 마취과 의사분들은 이제 전신 마취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뭐 저희가 이제 수면 치료를 진행할 때 이제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약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다졸람은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미다졸람인데 가장 안전한 진정 약물이라서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성 기억 상실이 있기 때문에 뭐 진료 살짝 전, 진료 중, 진료 후, 약간 후 이때까지 잘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훨씬 환자분들의 이제 공포심, 딱 시술이 끝났다고 이제 바로 이제 수면 마취가 깨서 다 기억이 나면 그것도 역시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료 전, 중, 후 모두 약간의 이제 기억 상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약물이라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미다졸람은 아주 드물게는 이제 통각 과민증 이런 것이 좀 발생을 해서 부분 마취를 할 때 오히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면 마취 안 하고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보다 더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케타민이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을 이제 미다졸람과 복합 사용 이런 거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케타민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단점이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악몽을 꾼다 이런 약간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깼을 때 조금 뭐 기분이 좋지 않고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케타민을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미다졸람과 같이 쓰면 그러한 악몽을 꿀 확률이 한 1% 내외.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네.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프로포폴.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약간 연예인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포폴이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제 보통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두 가지를 이제 어떤 데서는 미다졸람, 어떤 데서는 프로포폴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프로포폴을 써봤던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엄청 푹 잘 자고 일어난 느낌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미다졸람만 써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은 그런 푹 잘 자고 일어난 느낌과 함께 어떤 경우에 이제 극도의 행복감이나 뭐 희열을 느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조금 뭐 마약을 하는 듯한 그런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나타나게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제 치과에서 프로포폴은 제가 잘 안 쓰는 이유는 마치 푹 자기 때문에 진짜 잘 때처럼 이제 뒤척일 수 있어서 입안을 시술하고 보다 정밀함이 중요한 우리 치과 치료에서는 아주 좋은 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치과 치료할 때 너무 뒤척이시면 사실 저희가 이제 날카로운 기구, 막 돌아가는 드릴 같은 기구 이런 걸 쓰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미다졸람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걸 한번 쭉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수면 마취를 이용한 치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시술 전에 이제 치과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많이 문의들을 하십니다. 이제 수면 치료를 받고 싶다. 뭐 당일에 수면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이제 저희 데스크에서 선생님들은 이제 기본적인 수면 치료 주의 사항이랑 이제 전신 질환 여부를 먼저 체크하게 되고요. 만약에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다음에 바로 내원하셔서 이제 당일 수면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시술 전 주의 사항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오른쪽을 보면 이제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정요법, 수면 치료 전후에 이제 주의 사항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토와 기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술 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금식을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오전에 뭐 9시 반, 10시쯤에 이제 수면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날 한 자정부터는 가능한 뭐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오후 치료를 진행하신다면 아침 한 7시 이후부터는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때 이제 금식 전에는 가벼운 우유나 뭐 식사를 하시고 시술 2시간 전부터는 아예 이제 가벼운 물도 마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는 이유는 사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구역 반사와 구토 예방, 폐내 흡인 위험을 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금식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술 전 주의사항으로 코로 숨쉬기 어려운 상태, 뭐 콧물 감기나 알레르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는 이제 열이 있는 경우, 이제 이때는 이제 뭐 다니시는 병원의 담당 의와 한번 상의를 한 뒤에 저희 이제 치과에서의 수면 치료는 조금 괜찮아진 뒤 약간 연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면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잠잘 전날에 조금 잠을 덜 재우시는 게 아무래도 수면 치료를 진행할 때 아기가 이제 효과가 좀 더 빨리 나타나고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술 당일에는 좀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치료 도중에 이제 땀을 또 흘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분의 옷이랑 수건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와 이제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배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간혹가다 이제 기저귀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볍고 좀 헐렁한 옷, 그리고 약간 반팔을 입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팔의 정맥 투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위가 이쪽에 이제 손등, 그다음에 손목 부위, 그다음에 이제 전완부, 팔 이쪽에 접히는 부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팔을 입으시는 게 저희가 이제 정맥로를 확보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수술 전 단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천식 등의 질환 여부, 복용하는 약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또는 이전에 뭐 치과 수술이나 뭐 다른 뭐 메디컬적인 수술, 또는 수면 마취의 경험이 있었는지, 또는 경험이 그때 있었다면 수면 마취가 잘 되었는지, 또는 뭐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할 때도 이제 수면 마취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게 되고요. 또는 가족력이나 뭐 또는 이제 고도 비만 여부를 알게 됩니다. 왜냐면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여쭤보는 거는 이제 계단을 혼자 오를 수 있는지도 좀 여쭤보는데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제 뭐 미국 마취과학계 ASA 분류에 대한 사파라고 해서 이제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ASA는 1, 2, 3, 4, 5단계가 있고요. 이때 이제 1단계, 2단계 정도의 수준의 환자분들은 한 층의 계단을 그래도 뭐 좀 힘들긴 해도 끝까지 한 번에 오를 수 있을 정도예요.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수면 치료를 할 때 좀 안전하긴 하고요. 3단계, 4단계, 5단계는 이제 수면 치료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입안 구내 사진이 있는데요. 이제 말란 파티의 기도 분류라고 해서 목구멍이 이제 앞으로 혀를 내밀었을 때 목구멍이 얼마나 보이는지, 뭐 연국의 이런 목적, 편도 부위가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기도 유지에 따른 기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한 말란 파티 분류에서 한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면 치료는 사실 하지 않는 게 좀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술 전 단계 평가로 이제 또 뭐 상기도 감염이나 위 식도 역류가 있는지 그러한 여부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생징후 평가, 호흡, 맥박, 산소 포화도, 혈압, 체온, 뭐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뭐 심전도 등을 체크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술 후에 이제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시술 전후 이제 당일에 치료를 안 하고 이제 다음에 예약을 잡아서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치료 전 주의사항을 이제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시술 전에 이제 미리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뭐 회복실에서 깨어날 때까지 지켜본 후 이제 담당 의사의 지시하에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뭐 진정요법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뭐 비틀거림이나 어떤 졸림, 그 다음에 뭐 현기증과 운동 부조화, 또는 체온이 조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 6시간 이후에도 뭐 구토를 하거나 발치를 했는데 한 4시간 이후에도 피가 좀 입안이 가득 고일 정도로 난다. 그럼 치과에 좀 연락을 달라고 이제 그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치료 후에 이제 갈증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또 배가 고프다면
처음에 갑자기 너무 금식을 하셨는데 갑자기 확 이제 음식을 먹는 건 좋지는 않고요. 이제 소량의 물이나 이제 부드러운 음식부터 죽 같은 그런 음식부터 해서 좀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수면 치료 받은 당일에는 이제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뭐 운전을 한다거나 어떤 뭐 기계 조작, 이제 기계 조작을 하는데 이제 수면 상태가 확실히 안 깨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교한 운동이나 또는 어떤 뭐 계약이나 뭐 투자,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때 이제 수면 치료를 뭐 끝나고 바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날에는 사실 수면 치료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이제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서 김수환님, 이제 원장님 치아 교정 중에 혀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요? 사실 혀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뭐 윗니 뒤쪽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시면 이제 안정된 상태일 때 혀는 약간 윗니 뒤쪽이나 그렇게 붙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윗니랑 아랫니가 살짝 한 2에서 3mm 정도 떨어진 수준. 그게 우리 뭐 턱이나 뭐 교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면 마취 준비가 되면 이제 정맥 주사 라인을 잡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뭐 손목이나 옆에 팔목 부위 아니면 전완부, 팔꿈치 접히는 부위 근처 그런 부위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면할 때 이제 정맥로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뭐 수액을 맞을 때도 이런 부위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정맥 라인을 잡고 이제 수액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제 수액이 보통 하얀색인데 투명한 색인데 저희 이제 보면 이제 노란색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타민 영양제를 좀 놔드렸을 때 이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통 상담실에서 이제 정맥 주사를 놓고 이제 라인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면 마취 수술실로 이동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미다졸람을 적정량을 투여하게 됩니다. 투여하기 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투여를 하면 이제 금방 주무시니까 그 전에 이제 자기 전에 약간 편안하고 가벼운 말들을 해드리는 게 훨씬 환자분들이 치료 중이나 깼을 때 훨씬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이제 섬세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다음 수면 약제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소량을 넣어서 뭐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남자는 뭐 3cc, 여자는 2cc로 시작해서 뭐 가능하면 5cc를 넘지 않고 또 너무 빨리 깨거나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한 10cc 이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의식이 어느 정도 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 마취는 해드려야 되고요.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국소 마취는 반드시 필수가 되겠습니다. 또 미다졸람만 사용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각 과민이라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저희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무통 마취 장비를 통해서 천천히 마취 주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이제 물론 뭐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중에는 호흡, 맥박, 혈압, 체온 등을 잘 체크해서 이제 수술 중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담 직원분과 함께 같이 더블 체크를 해서 뭐 중간중간 혹시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최근에 했던 사랑니 발치 4개 뽑으신 분,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4개가 다 있었던 경우고 이제 아래는 빼고 나서 이제 수면 치료가 끝나고 이제 엑스레이 찍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수면 사랑니 치료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처음 뽑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한쪽 사랑니 발치 경험이 있는데 뭐 너무 무서웠고 너무 힘들게 뽑았던 경우, 이때 이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수면 치료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진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면 임플란트 치료인데요. 이제 저희 이제 수술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한 번에 심는 경우, 또 수면 치료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또 위아래를 한 번에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좀 더 계속해서 이제 호흡이 잘 되는지 이렇게 좀 잘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임플란트를 이제 여러 개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1시간, 뭐 길면 1시간 반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잘 정밀하게 체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면 치료를 가장 이제 제가 개원하고 처음 했던 분인데, 이렇게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분을 이제 수면 치료를 통해서 한 번에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된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이 많았는데, 제일 무서운 어떤 피를 좀 보는 이제 수술에 있어서 수면 치료를 잘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그런 공포증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 환자분 일어나세요 이렇게 깨우면 사실 금방 깨세요. 금방 깨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다 깨니까 이제 조금 많이 컨디션이 떨어진 느낌처럼 이제 약간 비틀거리고 하시니까 체어에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과 함께 이제 좀 안전하게 좀 계시다가 조금 더 잠이 깨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있는 수면치료 회복실로 이동해서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좀 휴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치과에서 이제 나가실 때 한번 여쭤보면 보통 수면 치료를 하고 나면 약간 소주 1병 반 정도 먹은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 2-3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술에 취한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후에는 이렇게 이제 보호자와 함께 이제 집에 가시게 되겠고요. 회복 후에 이제 진료에 대한 설명과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고 함께 오셨던 보호자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랑니나 임플란트 등의 시술 이후에는 다음날 소독받으러 오셨을 때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수면 치료 중에 이제 깨어나거나 통증을 느끼지는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걱정은 사실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는 가장 적합한 수면 치료를 시행하고, 수면 치료의 전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더블 체크를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진료 중에 환자가 느끼는 변화에 바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깨어나지 않게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게 되겠고요. 뭐 수술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뭐 약물 추가 투여를 통해서 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뭐 이런 제가 주로 쓰는 이제 미다졸람 약물의 특성인 선행성 기억 상실 때문에 물론 약간 깰 수는 있겠지만 뭐 너무 그 기억이 잘 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이제 수면 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이 있겠는데요. 사실 수면 치료 전에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수술 전 검사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꼼꼼한 사전 검진을 통해서 이분이 수면 치료가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뭐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점검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어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수면 약물을 사용하는 진정 치료의 특성상 뭐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제 호흡 이상이나 뭐 실신, 간질, 뭐 저혈당성 당뇨, 알러지, 천식, 이제 과환기, 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뭐 기도폐쇄 같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면 치료를 하는 치과에서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직원분들이나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훈련까지 이제 예행 연습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겠고, 만약에 치과에서 처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바로 119를 불러서 이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면 치료를 할 때는 이제 경험 있는 의료진 또는 안정성이 보장된 장비가 갖춰진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는데, 환자분들의 이제 편안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수면 치료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더 편하자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도 유지 등 이제 호흡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뭐 심혈관이나 혈역학적인 문제 등이 잘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뭐 잘 예방하고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뭐 저희나 이제 다른 뭐 수면 치료를 하시는 뭐 기타 수면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 치과 의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이제 환자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정 상태의 적절한 유지와 정확한 수술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치과 공포증이 있어서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 뭐 그동안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미뤄왔는데
이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잘 이제 주변에 이제 수면 치료를 시행하는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차근차근 잘 계획에 맞게 뭐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좀 더 이제 더 오래 치아를 이제 건강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다른 또 질문은 이제 없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정리해 보면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제 보다 안전하고 좀 공포심이 덜한 치과 치료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이러한 치과 치료를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닥터제일 치과 이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